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휘 관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 지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지휘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영상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노트 필기를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은 안 그려도 됩니다. 글만 또박또박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휘의 시작은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휘의 시작은 발로 박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지휘는 점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약 1000년 전에는 발로 박자를 세던 것이 변화되어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여 선율의 흐름을 표시하는 패턴으로 지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손에 의한 지휘의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지휘는 손으로 지휘를 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또는 단순히 손으로 선율의 흐름을 표시하는 형태로 지휘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긴 막대를 이용해서 바닥을 쳐서 지휘를 하는 형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발디, 바흐, 핸델이 활동했던 바로크 시대 때는 어떤 형태로 지휘가 이루어졌을까요? 바로크 시대 때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면서 같이 지휘를 하는 패턴으로 지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주자가 연주도 하면서 지휘까지 하려니 정말 바빴겠죠? 그리고 음악적 능력 또한 우수해야 이런 지휘가 가능했겠죠. 바로크 시대 대표적인 작곡자 바흐와 핸델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만든 음악을 직접 연주하면서 지휘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를수록 음악이 점점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의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면서 음악을 분석하고 통일시켜줄 전문적인 지휘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와 지휘를 같이 하던 패턴에서 지휘만 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고전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지휘가 이루어졌을까? 고전시대에는 보통 작곡자가 직접 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지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전시대 때는 연주자가 연주와 지휘를 하지 않고 보통 작곡자가 그 음악을 만든 작곡자가 연주는 하지 않고 지휘만 하는 패턴으로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본인이 직접 만든 교향곡들을 본인이 직접 지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지휘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지휘자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지휘자가 생겨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경에 생겨나게 됩니다. 몇천 년 전부터 지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발전해 왔지만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지휘자가 생겨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걸 알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지휘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휘의 역사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나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간에 지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전문 지휘자가 필요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왜 전문 지휘자가 필요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지휘자, 직업으로서의 지휘자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연주 단원들을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사진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뒤쪽에 많은 연주 단원들이 보입니다. 자, 음악은요, 사람마다 그 음악을 해석하는 방법, 느끼는 감정이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연주 단원들이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연주를 한다면 그 음악은 통일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연주 단원들에게 똑같은 느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음악이 발전하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아주 옛날에는 음악이 단순한 형태로 연주가 되었는데 음악도 점점 발전해 가면서 음악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한 음악을 분석하고 세밀하게 해석해서 지시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휘자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휘자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휘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연주할 악곡을 분석하고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연주할 악곡에 대해서 이 곡이 작곡된 시대의 음악적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음악을 만든 작곡자는 어떤 의도로 이 곡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곡의 형식은 어떠한지, 악보에 나오는 샘여림표의 변화 등, 그리고 곡의 음악적 분위기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분석을 하고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곡을 연주 단원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악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또 잘 이끌어야겠죠. 그리고 지휘자는 악곡의 시작과 끝마침, 빠르기와 박자, 그리고 샘여림표의 변화 등을 연주 단원들에게 제시해서 연주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휘자는 지휘만 잘한다고 될까요? 음악을 잘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까요? 지휘자는 많은 연주 단원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부족하다면 연주 단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수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거기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휘자의 역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주할 악곡을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두 번째, 연주 단원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악곡을 연주하도록 이끌어간다. 세 번째, 악곡의 시작과 끝마침, 빠르기와 박자, 샘열임표 변화 등을 제시한다. 네 번째, 우수한 리더십으로 연주 단원들을 통솔한다. 자, 지금까지 지휘자의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지휘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휘자들이 지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지휘자들은 지휘를 할 때 오른손과 왼손을 움직이면서 지휘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은 지휘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손인데요. 주로 악곡의 시작과 끝마침, 그리고 박자와 빠르기 등을 지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입니다. 자, 그러면 왼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왼손은 오른손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손은 중간중간에 연주 변화가 나타날 때 그것을 지시하거나 악상이 소리가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점점 작아지는 것 등을 표현을 해주면서 오른손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지휘법, 두 박자 지휘법, 세 박자 지휘법, 네 박자 지휘법의 모양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박자 지휘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손을 올려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따라서 한번 지휘 모양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박자 지휘법은 하나, 둘, 하나, 둘. 자, 손 올리시고 그림 그린다고 생각하시고 그림 지휘법 모양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세 박자 지휘법의 모양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세 박자 지휘법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손으로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이어서 네 박자 지휘법 살펴볼게요. 네 박자 지휘법 하나, 둘, 셋, 넷. 역시나 손으로 따라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지휘가 간단해 보이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 두 박자 지휘법과 세 박자, 네 박자 지휘법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팔을 흔들면서 지휘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들 오늘 수업한 내용 필기 잘 하셨죠? 노트에다가 꼼꼼히 잘 필기한 걸 선생님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 내 과제 탭에서 사진을 첨부한 후에 제출을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과제 꼭 제출하시고 제출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